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이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오전 시간인데요. 제가 삼성지구 이야기 오늘 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지구 이야기 8번째는 제가 삼성벨트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지나가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저의 구독을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아직까지 구독자는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방송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까지 제가 글을 쓰고 그 뒤로 좀 늦게 이게 7월 17일 날 썼네요. 그래서 거의 3개월 뒤에 지금 포스팅을 했었는데 8번째 이야기는 2017년 7월 현재의 삼성지구와 미래의 삼성지구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삼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이 말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에서 기쁘기도 했고 앞으로 삼성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의도에서 오신 사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삼성은 이제 투자하기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삼성은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얘기가 저는 더 확신을 가졌었고 이때 당시에 아포유님께서 삼성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삼성 관련 이야기하고 지축력 센트럴 푸르주와 반도 유발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축 분야에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서서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제가 지축력 센트럴 푸르주와 반도 유보라 그리고 할림 프레버에 대해서 뭐 제가 모델하우스 후기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직접 임장을 해서 직접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갖다가 글로 썼는데 제 이야기 뭐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제는 또 저에게 카톡을 장문에 또 카톡으로 감사하다라는 그 의사를 주셨던 감사하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던 분도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이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 감사 스마일이 2년 전, 3년 전부터 이 삼성에 대해서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최근에 또 지축 분양이 지금 핫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축 센트럴 푸르지오도 뭐 호가가 8억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제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한번 그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때 당시에 아포유님께서 아파트 시세표를 17년 1월부터 6월까지 만들어 드렸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왜 이걸 보고 가야 되냐면 저도 이제 17년도에 과연 가격이 뭐 저 머릿속에는 남아 있는데 그래도 직접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2017년 1월 6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평균가를 도출했는데 지금 보면 1단지 우남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매가가 이때 당시에 3억 9천, 전세가가 3억. 그리고 이제 삼성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가가 4억 9천에서 5억 1천, 전세가는 3억 5천, 3억 9천. 그리고 이때는 7단지가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도 중대형 평수인데 뭐 평균 매매가가 4억 8천에서 5억 3천 되어 있고요. 힐스테이트는 4억에서 4억 1천. 지금 신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는 동일 7단지가 지금 리딩하는 단지가 되어 있고 힐스테이트가 지금 평균 매매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남 같은 경우에도 3억 9천보다는 상승했고요.
84 같은 경우도 4억 5천은 없고 거의 한 5억 중반해서 5억 초중반, 4억 후반에서 5억 초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가격대를. 그리고 계룡 리슈빌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84가 5억 2천, 그리고 이제 호반 베리듐도 4억 9천, 22단지 같은 경우는 5억 6천, 그 다음에 스타클래스는 5억 3천, 아이파크는 지금 6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원달두크도 지금 5억 1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지금 가격을 알고는 있지만 많이 오른 단지는 뭐 5천에서 한 1억 정도 오른 단지도 있지만 거의 5천만 원 안팎으로 지금 2년 동안 오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아이파크를 뭐 예를 들면 7억 2천을 뭐 실거래가를 찍고 지금 현재는 6억대 후반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스타클래스도 지금 5억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2단지 후반 베리디움 같은 경우는 5억대 후반에서 6억 가까이 지금 뭐 실거래 지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2017년 1월부터 6월 기준으로 정리했던 거 시세표랑 2019년도 지금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정체가 돼서 갈 것인가?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뭐 신분당선 호재도 있고 또 입주 물량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지축이 입주가 이제 거의 올 내년 연말이 이제 중국 S클래스가 들어오면서 거의 끝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도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내년 초로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올 연말 늦어도 내년 3월 전에는 매수를 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삼성은 아직도 이곳에 계신 분들과 주변 은평구, 일산, 화정 이쪽으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때 당시에 강남에서도 관심을 갖고 목동과 강명 분당에서 삼성지구에 임장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많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삼성벨트의 부동산 가격은 뭐 향동이라든지 지축, 그다음에 원흥에 있는 일부 단지 빼고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8번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문득 이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올해도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비정상적인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네? 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의문을 좀 가졌었고, 아, 서울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쌌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 아파트를 우리나라 국민들만 샀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산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샀고요. 특히 마포, 은평구도 중국 분들이 꽤 많이 투자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통 호재, 신분당선이나 GTX A, B, C가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온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제 블로그도 이제 저품질이 걸려가지고 검색하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네이버 포스트에다가 삼성지구 이야기를 포스팅을 했었는데 말이 엉뚱한데 셌습니다. 삼성지구와 스타필드와 이케아가 입점하게 되면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남과 광명에서 스타필드와 이케아를 먼저 경험을 했기에. 지금도 하남과 광명은 핫합니다. 뭐 광명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정말 뭐 상대적으로 삼성에 있는 집값은 상대적으로 너무 싸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으실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때 당시에도 삼성지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직면한 팩트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벨트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뭐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 어떤 분들한테도 이제 삼성에 있는 집을 갖다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신분당선 호재 말고는 정말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가 발표를 올 초에 했기 때문에 저도 3기 신도시가 도면 유출 때문에 발표가 안 될까로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하고 뭐 관계없이 지금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3기 신도시 창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벨트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판교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를 고양시 덕양구 5곳만
해제를 하지 않고 조정지역으로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만 봐도 정부에서 이쪽이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든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지구에 어디가 좋고 나쁘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삼성지구와 원흥지구, 향동, 지축 더 나가서는 은류까지 하나의 벨트, 큰 도시가 될 듯 합니다. 뭐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뭐 3기 신도시를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뭐 퍼즐이 딱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벨트 퍼즐이 딱 맞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숲과 하천이 있으면서 교통이 좋고 학군도 좋고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곳, 또 하나 생활 편의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는 곳, 정말 그러한 명품 도시 삼성벨트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강 이북, 강북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강북의 판교, 강북의 분당, 강북의 동탄이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삼성지구 마지막 분양 해리엇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으리라 예상하다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지금 입주는 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1일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참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2년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삼성 TV 그리고 삼성지구 이야기, 삼성벨트 부동산 이런 이야기로 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블로그에 글을 계속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또 내년 이맘때쯤 아니면 또 빠르면 내년 초가 되게 되면 뭐 서울 부동산 상승하는 것만큼 그렇게 될지 아니면 또 그보다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실거주로 좋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또 근처에 종합병원도 있으면서 주변에 북한산, 창릉천, 공릉천 이런 자연환경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성벨트에 실거주하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 삼성벨트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대로 늦어도 내년 3월 전까지 뭐 국회의원 총선 있기 전까지 계약을 하셔서 꼭 삼성에 거주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축은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축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 없는 이런 현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삼성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삼성의 아파트들 지금 오래된 아파트도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아파트는 지금 매수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 창릉 3기 신도시 빠르면 5년, 늦으면 뭐 한 10년 안에 분양을 할 겁니다. 그때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받으셔도 좋을 듯 하고요. 앞으로 교통 대책이라든지 뭐 생활 편의시설 지금 삼성도 아직 미비한 게 많이 있는데 더 갖춰지게 되면 더 좋을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스타필드 앞쪽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도서관도 지금 건립 계획이 지금 있고, 또 지금 다목적 문화센터가 지금 19단지 앞쪽에 지금 고양 삼성 우미 라피아노 지금 모델하우스 쪽에 지금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앞으로 삼성의 미래는 다시 한번 밝다. 삼성벨트의 미래는 밝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고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농업인의 날 여러가지 날인데 상당히 감사하고요. 또 제 방송을 부족한 제 방송을 또 이렇게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또 격려의 뭐 메시지라든지 감사하다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제 보람도 느끼고 항상 감사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TV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